안녕하세요. 서울 쓰는 시인 사인작가 신현임입니다.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너무 꽃이 예쁘죠? 개망초꽃. 프랑스에서나 뭐 잔뜩 볼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가까우니까 너무나 예쁘죠? 그럼 긴급 경고, 주를 피마 지역으로 대체하고 계엄령을 시행하려는 엘리트의 계획. 남북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산사 끝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개인 권리의 보루인 미국이 위험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부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약화시키고 소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집단적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이면서까지, 아니면은 이런 얘기면 좀 위험하다. 이러한 급진적인 구조조정은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주 정부의 주권을 박탈하고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FIMA, F의 지역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연방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자율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 경계가 사라지면 고유한 지역 정체성과 문화가 위협받게 됩니다.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이 있으며 각 주마다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를 균질한 FIMA, F 지역으로 다시 그리면 이러한 차이가 지워지고 미국을 정의하는 다양한 모자이크가 획일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자체, DS의 무조건 획일화에다가 우리를 노예 삼는 거예요. 한국이 노예 실험 국가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같이 들어주세요. 이 F 대상 지역에는 보호하라는 거죠. 얘네들 직접적인 무기를 다 태워버리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얘기지만 이게 전 세계 글로벌 계엄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돌아가는 흐름을 알으셔야 돼요. 현재 계획대로 하면 미국을 7개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그 자체로 대격변이었지만 이제 더 큰 계엄의 조례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글로벌 아젠다의 재단에 희생되는 게임입니다. 조엘 가로를 기억하시나요? 9개 주에 대한 그의 비전은 이제 7개 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권력 집중은 단일 연방정부를 향한 움직임을 알리는 적신호입니다. 공산화 한다는 거죠. 다 계엄령 속에 있지만은 얘네들 공산 나치 애들은 걔네들 나름대로의 계엄령을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과정이니까 그냥 서로 하이브리드 전쟁 중인 겁니다. 트랜스 휴머니스트인 가로는 기술이 인간 본질에 가져올 수 있는 심오한 변화를 탐구하는 책 급진적인 진화를 저술했습니다. 진화 이거 다 사기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이 마르크스니 뭐 이런 아인슈타인 다 이 사기꾼들, DS의 사기에 놀아난 지식을 사기당했던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써먹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 공부 안 했구나 저 인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듣지 마십시오. 진실만을 알리는 사람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완전히 사기 지식을 우리는 여기서 극복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니까. 이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바꾸는 일입니다. 급진적인 진화, 이런 말에 우리가 속지 말, 얘는 말로 다 속이는 거거든요. 그 본질적인 모습을 바꾸는 일입니다. DS의 그 서방 나치 그 받아쓰기 뉴스를 지금 사람들한테 흘리는데 그걸 믿지 마시라는 얘기. 이러한 변화는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경 없는 미국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얘네들은 완전히 사기꾼 다 죽었어요. 포브스는 2013년부터 10년 이내에 그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계획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F 지역 지도와 유사점은 기이합니다.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지도가 등장하는데 이 지도는 제한된 7개주를 섬뜩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내전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그래야만 또 큐가 들어옵니다. 국가 해체는 갈등의 촉매제이지만 미국 사회의 화약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꽃입니다. 계엄령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부 통제 이면에 숨겨진 힘. 계엄령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용어입니다. 계엄령은 시민의 자유는 제쳐두고 군사 권력에 주도하는 정부 권력의 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용되는 과거의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전례는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발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는 무수히 많으며 소름 끼치도록 끔찍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일본계 미국인 언유로부터 부시의 영장 없는 도장과 이런 거 권력의 한계를 넘어설 의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중에 링컨의 인신 보호권을 중단한 것도 잊지 마세요. 링컨 자신도 합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상적인 경각심을 갖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권력자들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의 통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위한 그것을 얼마나 단단히 쌓아 올렸는지 국민들이 모를 정도입니다. 깨어난 애들, 오늘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밀크티도 안 했을 정도로 애들이 깨어있더라고. 그것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깨어있는 정신,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다 위험합니다. 얘네들은 대중을 감시, 통제, 조작하기 위해 절제된 그런 구조를 해왔습니다. 엘리트 부대가 비밀 시설을 급습하여 숨겨진 성경의 헤일로 주파수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반란법입니다. 이 법안은 반란 또는 반란 발생 시 연방법 집행을 위해 현역 또는 방위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통제의 핵심적인 법안입니다. 이 법의 언어는 모호함에 걸작으로 대통령에게 이 반란에 해당하는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계량에 따라 발현되기를 기다리는 장전된 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순진하게 생각지 마세요. 연방 제32조에 따른 주방위군의 발동은 종종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속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로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주지사들은 자연재해, 정전 또는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 방위군을 부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정부 권력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문제의 군대의 존재를 통지사의 경계가 모호해져 거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제 악몽의 소재인 핵폭발이라는 시나리오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지침은 소름 끼칠 만큼의 냉혹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고 정부의 역할이 보호자에게 생존 강사로 바뀌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고 오염된 곳은 벗어나 정보를 기다리라는 등 지침은 극명합니다. 원자력의 그늘 아래 우리의 존재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비상공급 키트와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를 준비하라는 조언은 단순한 실용적인 지혜를 넘어 이러한 재앙적 사건에 직면한 정부의 한계를 미묘하게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 사회적 안정의 얇은 껍질이 벗겨지면서 정부의 보호막이 아닌 각 개인의 지혜와 대비에 의존해 생존을 위한 싸움에 내몰리는 세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늘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냥 낙관적으로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 대비를 해야 돼요, 항상. 반란 진압을 위한 계엄령 선포나 핵폭발의 여파 등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것은 불문율입니다.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권을 행사하고 혼란을 관리하며 생존을 지시하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엄령과 핵 대비의 교차점은 법적 프레임워크와 비상 프로토콜을 가장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정부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통제가 가장